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팹리스 AMD와 미국의 최고 파운드리인 글로벌 파운드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개 회사는 뿌리가 같습니다. 인텔의 경쟁자인 AMD도 과거에는 어엿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제조와 설계를 다 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제조의 높은 벽에 막혀서 생산 라인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TSMC와 삼성 다음으로 세계 3위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는 AMD의 생산 라인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국부펀드 간 합작으로 지난 2008년 AMD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IT 전문 매체 아난드테크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뿌리가 AMD의 제조 파트다 보니 얽히고 설킨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AMD의 공정 활용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파운드리와 얽힌 게 많은데 이게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AMD가 글로벌 파운드리와의 수정된 공급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 뼈대는 AMD가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글로벌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하겠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의무적 계약은 없다는 점입니다. 2025년부터는 AMD가 글로벌 파운드리 팹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족쇄 없이 자유롭게 다른 파운드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사실 AMD는 지난 2019년 글로벌 파운드리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올해인 2021년까지는 12나노 이상 노드에서 만들어지는 칩의 경우 무조건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나노, 16나노 칩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글로벌 파운드리에서만 제작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AMD의 12나노 이상 노드의 독점 공급자가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약 내용을 보면 AMD는 3개년 동안 글로벌 파운드리로부터 약 16억 달러의 웨이퍼를 구매해야 합니다. 하나로 치면 한 1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AMD가 설사 글로벌 파운드리 팹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글로벌 파운드리에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의무조항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2024년 이후 그러니까 2025년부터죠. AMD와 글로벌 파운드리 간 최소 구매 계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 AMD는 글로벌 파운드리로부터 확실히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10나노 이하에서 TSMC를 선택했던 것처럼 12나노 이상에서도 AMD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무조건 활용하지 않고 삼성이나 TSMC를 하나의 선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AMD도 2025년이면 대부분의 핵심 칩을 7나노 이하에서 만들 것입니다. 이는 2025년 이후 AMD가 12나노 이상 칩 주문을 많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 지점에서 드는 생각은 결국 인류업체는 인류업체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10나노 공정 개발에 실패한 이후 다급한 마음에 곧바로 7나노 공정에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파운드리입니다. 그리고 AMD는 TSMC를 자신의 첨단 노드 파운드리 파트너로 낙점했습니다. 그리고 급성장했죠. 글로벌 파운드리는 10나노 이하 공정이 실패하면서 이류 업체로 주저앉았습니다. 인류 팹리스 AMD가 과거와의 인연 때문에 이어오던 글로벌 파운드리와의 비즈니스 관계도 2025년이 되면 이제 대부분 끊길 것입니다. 인류 업체인 AMD의 파운드리 파트너는 같은 인류 업체인 TSMC와 삼성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다른 파운드리는 논의 대상입니다. 이쯤에서 인텔의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난해 인텔이 낸드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매각했을 당시만 해도 이 행보는 결국 인텔이 팹리스로 가기 위한 수순일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미세 공정 개발에 진척이 더딘 인텔이 그즈음 파운드리 외주화 가능성마저 언급했었습니다. 결국 인텔도 AMD, 엔비디아처럼 팹리스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며 낸드 사업부 매각은 그 시작점일 수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2월 기술자 출신의 펩 겔싱어가 인텔의 CEO로 복귀했고 이 반도체 제조를 들고 가고 싶어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부응해서 인텔은 과거 실패했었던 파운드리 진출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인텔의 R&D 등에 보조금을 대는 형태로 인텔을 지원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인텔은 특히 미세공정 마무리를 위해서 R&D 전문업체인 IBM과도 손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텔 파운드리가 성공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파운드리에 뛰어든 인텔은 AMD, 글로벌 파운드리와는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 첫 발을 뗀 상태입니다. 인텔이 7나노 이하 미세공정 개발에 무난히 성공해서 기존대로 자신의 칩을 자신의 생산 라인에서 만들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건 인텔이 종합 반도체로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가르고
다시 재진출한 파운드리에서도 인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일종의 시험대와 같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면 인텔도 결국 AMD가 걸었던 전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오는 2022년 내년에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MD와 글로벌 파운드리 간 계약 관계를 통해서 팹리스와 파운드리 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